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스승의 은혜를 우러러본다. 이거는 옛말이 됐죠. 20년 넘게 이어온 좌파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하향 평준화, 그리고 이 선전선동에 굉장히 약한 그런 정신세계를 만들었고, 또 이런 세대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면서 밥상머리 교육 부재까지,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교육개혁의 필요함이 절실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쪽이,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 부재자의 최고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 아닐까 보는데요. 이준석이 1분기에 그 먹튀 논란이 있었죠.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먹튀 논란에도 이번 2분기의 보조금을 3억 이상 수령해 갔습니다. 1분기 6억 6천만 원 수령해 갈 때 사실 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대가리수 5명 채워가지고 6억 6,654만 원을 수령해 갔죠. 마지막에 영입한 이 사람 5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때문에 예상했던 보조금보다 20배 넘게 수령해 갔다. 그리고 그 직후에 새로운 미래와 결별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헤드를 장식했던 게 위장결혼, 먹튀, 비난, 반환 방법을 강구한다. 많은 방법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6억 먹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그런데 규정상 반납도 기부도 어렵다라는 선관위의 이야기 때문에 자금을 동결하고 추후에 방법을 찾겠다 이러면서 뭐 법안을 개정하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한 개혁신당 의원들이 3명이 있죠. 빠르게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보조금 사기 정도로 이런 논란이 국민들에게 다시 이제 일으키지 않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요, 정당 보조금은 양도도 안 되고 압류나 담보 제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결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업무 처리 용도로 사용해라 해서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거는 후배 정치인이라는 이준석이 원로 정치인을 상대로 저열한 수작을 부린 거고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국민 혈세 6억을 가지고 장난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인생은 애지게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다. 2023년 5월 이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고 경찰 조사를 7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뭘까 도대체?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의 조직과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보조금 하나 따먹기 위해서 야합을 구상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을 포기한 거고 팬덤의 입맛에 맞춰진 그냥 정치 양아치, 정치적인 금도를 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홍천 의원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도 21대 국회에 있는 동안에 정당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반납할 수 있는 길은 의지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한동훈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토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준석은 좌파식이죠. 조국식으로. 조국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조국은 어더더 한동훈의 자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준석의 6억 먹튀를 한동훈이 저격을 하니 어더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0억 받아갔잖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대응을 보면요, 신경적인 전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의 저열한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사기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썼죠.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기라는 말을 쓴 게 이준석과 양문석의 불법 사기 대출에 사기라는 말을 썼고, 이준석의 보조금 먹튀에 대해서 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준석 어도더 조국식으로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좌파들은 강론으로 막 말장난, 유시민식 말장난을 하는 건데 이준석도 딱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없으면 반납을 안 한다고? 그거 아니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 많다. 6억 6천만 원 금액에 맞게끔 당비를 모아라. 당비를 모아서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에서 6억 6천만 원 못 넣으면 니네들끼리 6억 6,627만 원을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얼마나 많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수도 있고 국고에 6억 6천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 문제다. 이렇게 집어냈죠. 이때 6억 6천만 원.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약간 뜨거운 냄비 같아요. 정말. 그때 확 했다가 식으면 또 잊어요. 정치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잊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협의 후에 인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패싱하고 다른 이 인사들을 단행한 부분, 그거는 용산과 이원석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또는 이제 외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를 하는 이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완전 똥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문재인의 수사와 이재명의 수사를 덮고 그 다음에 좀 막고 이랬던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산 vs 이원석.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준석도 지금 입대기 시작합니다. 홍준표도 입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의 쌍남자다. 하이에나 떼안에 내 여자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 상남자야. 이러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지금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인사 단행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김정숙 터질 거니까. 왜? 똑같이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형사 1부에 배당돼 있고 김정숙도 형사 1부에 배당되어 있어요. 같은 시기에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디올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김정숙은 같은 시기에 타지말, 샤넬, 그 다음에 수영 강습까지 3건이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사를 4명을 때려 넣고, 김정숙은 형사 1부의 검사 1명이 묵혀놓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원칙대로 진행이 되겠다. 그럼 니도 없고 내도 없는 거예요. 김정숙도 없고 문재인도 없고 이준석도 없는 거예요. 이준석은 2022년 10월에 검찰에 기소가 돼서 지금 성상남 무고죄 조사가 가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멈춰있죠. 이 모든 것들은 컨트롤 타워였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컨트롤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민주당 그 진영에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 왜?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드러날 거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고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확 냄비처럼 달았다가 확 꺼지는 부분,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분기 보조금을 동결한다, 유지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보조금 국고 반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 개원하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데 이것도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이 지금 현재 상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야당이 이 지금 해당 법안에 대해서 처리해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내 정당으로 이제 뭐 조국 혁신당하고 만들어서 원내 정당 진입이 안 된 상황에서 쪼리 정당 그런데 법안 발의를 해도 순서라는 게 있고 법안 발의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몇 명과 함께 이름을 올려서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냐? 뭐 함께 할 수도 있겠죠. 뭐 저기 뭐 김용태나 김재섭이나 원래 이준석과 친분이 있었던 장경태나 김남국이나 그러나 10명 이상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이 이준석이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자기들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보관을 할 것이다.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면서 이준석이 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대 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수령한 수십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대화 자체가 어려운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1을 얘기하면 1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1의 물음에 있으면 본인에게 조금 뭐 찝찝하다 또는 나한테 좀 띠껍다 이러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술술술술 이야기하니까 되게 이야기를 잘하는 거죠. 본인이 되게 정치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착각을 말로 한 게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치 컨설팅을 본인이 하면 보통 알기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하용인 처음에 전당대회 저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왔을 때 4명에 대해서 본인이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야? 이 정도 이준석 정도의 컨설턴트라면 몇 억은 당긴다. 내가 공짜로 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본인을 되게 업했었었는데 본인은 되게 선거를 잘 알아서 마삼중이냐고 마이너스 3선 이번에 당선이 됐지만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네거티브전에 올인하면서 상대 후보가 뭐 가족들의 신상까지 다 열리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겨우 당선이 됐죠. 맞삼중 될 판입니다. 이준석의 정치의 구할이 넘는 것은요. 조롱과 경멸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달라요. 비판과 조롱 구별을 못하는 거죠. 분노와 조롱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 꿈나무 청년 정치인이 외면받게 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짓 하버드 학력 거짓도 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조롱, 경멸 이게 본인은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거북함으로밖에 조롱으로밖에 못 느끼게 했다는 것.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똑같은 게 뭐냐면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은요. 윤석열이 미운 거야. 윤석열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말이 나와도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는 거고 비판을 하면 옳은 소리 하네? 저거는 맞아 라는 평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시작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2002년에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고 이회창이 떨어졌죠. 그때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노무현은 이회창에게 분노했지만 이회창은요 이 노무현을 경멸했어요. 그게 승과 패를 가린 요인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은 더 이상 정치판에서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기대를 정치인으로서의 존중을 정치인으로서의 뭔가의 뜻을 표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에 항상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람이 많아요.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도 있고 홍준표도 있습니다.
의외로 나경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승민도 나오고 이준석이 나왔을 때 제가 반응이 이준석이 대권 주자로 뛰면 그게 나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준석이 정치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 분노와 경멸과 조롱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보조금 논란이 나왔을 때 이준석이 치고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위헌 정당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법률가가 아니라 이제는 여의도 사투리의 절인 여의도 팔도 사나이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때도 조롱을 했습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죠. 그냥 지금 남은 임기 3년 동안 사법 개혁도 지금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 눈 돌고 대가리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